1. 논증이란? 해결 방식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푸는 것이다. 각각의 해법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질문, 반대, 의심에 대해 대답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논증이다. 논증은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논증은 대학이란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들과 협력하며 일해야 하는 직장, 더 나아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이웃 공동체, 건강하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서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현대인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자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이 논증은 싸움이 아니다. 논증이라 하면 많은 이들이 말싸움을 떠올리지만 논증은 오히려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법을 찾고 검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잘못된 논증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논증은 학교든 직장이든 시민사회든 우리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엮어준다. 논증은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정당한 이유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는 기회가 된다. 비록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해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 차이점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며 논증은 충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3. 논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논증의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용도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2.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각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논증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뛰어난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를 검증하고 다듬는 데 논증을 사용한다. 논증을 활용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마치 다른 사람이 묻는 것처럼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다. 진정한 비판적 사고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의심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4. 논증으로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논증으로 우리는 시민이 된다. 무엇을 전공하든 대학 교육이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덕목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증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민적 의심과 합리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민정신의 토대 위에서 학문 공동체가 작동하고 졸업 후 경험할 기업이나 사회조직들이 작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5. 논증이 좋은 시민을 만든다. 논증은 공적인 경험 세계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힘이다. 논증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개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합리적인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합리적인 사회를 만드는 힘이다. 논증이 살아 숨쉬는 사회에서는, 다시 말해 비판적 사고가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한순간에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짜 뉴스와 비합리적인 주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논증은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까다로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한마디로 논증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협력 또는 집단적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논증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럼에도 논증은 서로 차이점을 깨닫고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것만으로도 논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공을 안겨준다고 할 수 있다. 6. 논증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작업이다. 논증의 탄생은 기존의 책들과 여러 차원에서 다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논증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철저히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틀을 짜고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논증글을 계획하고 작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의 중심에 놓는다. 그래야만 독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논증을 만들 수 있다. 논증을 일방적으로 상대를,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단순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수단이다. 그래서 무릇 제대로 된 논증을 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틀을 짜야 하며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독자가 할 수 있는 의심, 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을 늘 생각하면서 글을 계획하고 작성하고 수정해야 한다. 7. 논증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자기 생각을 의심할 수 있어야 논증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잠깐, 나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얼마나 타당할까? 이 근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인가? 이 결론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타당한 추론의 결과인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그게 곧 논증이다. 그게 곧 논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의심하는 경험이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무슨 질문이 들어오든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질문들이 반갑게도 느껴질 것인데 그러면서 보편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수 있어야 논증하는 사람이며 제대로 논증하는 사람은 보편의 힘을 가지게 된다. 8회 논증이 글쓰기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가? 논증이 글쓰기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논증이 글쓰기의 본질이 되어야 글이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논증을 어떻게 설계하고 빌드업 해나갈지 그 요령과 초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소위 타당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글만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도 토론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논증의 글쓰기를 훈련하면서 설득의 힘을 가진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논증의 글쓰기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9. 논증을 본질로 하는 글쓰기가 가지는 이점들. 무엇보다 강한 설득의 힘을 글이 가질 수 있고 전략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데 그 밖에도 논증이 글쓰기의 본질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면 사전에 체계적 계획을 사후에 치밀한 검토를 할 수 있고 타인의 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생각이 명확해지게 되는데 자 명확한 사고에서 명확한 글쓰기가 이루어진다. 아니다. 역으로 명확한 글쓰기를 하면서 명확한 사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10. 논증의 기본 요건, 형식면에서 논증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로는 우선 이유란 것이 있다. 즉 논증이 되기 위해선 우선은 주장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장은 상대방에게 이해를 요구하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진술이며 이유는 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진술이다. 우선은 이렇게 형식면에서 주장과 이유로 뼈대가 이루어져야 논증이라 할 수 있다. 11. 논증의 기본 요건, 내용면에서 논증이 되기 위해서 내용면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논증이 되기 위해선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 때에만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논증을 할 때에는 자신이 제시하는 이유, 근거, 논리 심지어 논증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조차 모든 것을 독자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기하는 의심에 절대 화를 내선 안 된다. 예상되는 의심들에 준비할수록 좋은 논증이다. 그런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인상을 주어야 독자들이 글쓴이를 신뢰할 수 있다.